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11월부터 실직자, 폐업자가 지금까지 빌렸던 돈에 대한 채무 상환이 1년 동안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에서요, 신용회복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미취업 청년에 대한 특례 지원도 있고요. 취약계층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 등 9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1월부터 바뀌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제도,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11월부터 실직했거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 이런 분들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이 돈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1년까지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미취업 청년 특례 지원 대상 연령을 현재까지는 만 30세 미만까지였는데요. 이것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또 취업을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요, 빚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환 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까지 1년을 더 연장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상환 유예 대상의 확대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 감소 때문에 소득이 없는 채무자, 이런 채무자들은 채무 조정이 불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개선된 내용은요,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실직했거나 폐업했거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반 채무자까지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 유예를 해주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환 유예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 유예를 했다면요,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직이나 폐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이분들도 이제는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어야만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면 이런 대상들이 많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이런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주위에 대출을 했다거나 빚이 있지만 갑자기 실직 또는 폐업 때문에 돈을 갚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1년까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그리고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은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는 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 주거나 또는 나누어서 분할 상환시켜 주거나 또는 이자율을 조정해서 이자를 낮춰 주거나 상환을 유예시켜 주거나 채무 감면, 이렇게 빚을 감면시켜 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빚을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채무조정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채무조정 제도 중에 미취업 청년은 30세 미만까지 그리고 대학생까지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을, 자, 여기 표에 보시듯이 현행은 만 30세 미만 최장 4년 이렇게 돼 있던 것이요, 개선이 되면 만 34세 이하 최장 5년까지 유예 이자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1월부터 시행이 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채무자 보호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만약 채무에 대해서 연체를 했거나 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무 조정을 신청했을 때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담보대출, 이런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 돈을 빌려준 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해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했다, 그러니까 채무조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라는 사유만, 이 하나만 가지고는 다른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갚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은행에서는 미리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만기까지의 이자를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은행보다는 채무자의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요, 만기 연장 거절하면 안 된다, 또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이자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요,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적용되고요, 연체 발생이나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까지 채무자는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조정 신청 전에 압류되었던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요,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도 없고, 급여를 받을 때도 금융거래상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서 예금을 출금할 수 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출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채무조정 확정 시에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 그러니까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일 경우에는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의 예금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금융거래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조정을 확정한 이후에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전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 증명을 발급받아서 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될 때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것 외에도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취약채무자 특별 면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 조정을 하고 나서 50% 이상을 3년 동안 상환을 했을 때 남아있는 채무를 면책해 주겠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잘 갚았을 때는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또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으로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의 범위가 생계, 의료, 그리고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었다면요,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이렇게 대상이 확대가 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채무조정 이후에 자녀 채무를 면책받지 못했다면요, 이제 11월부터는 모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인 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에 6개월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것을 실효 후에 3개월로 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3개월 더 앞당겨 주어서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취약 채무자의 채무 상환 부당 경감을 위해서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자 채권에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80%의 이자 채권 감면율을 9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이자 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높이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연체 30일 이하의 신속 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 상환 전 유예 기간 중에서 이자율 상한을 15%까지 설정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갚은 사람에게는 이자율을 낮춰주고 유예 기간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에는요 2년간에 성실하게 갚았을 때는 20%까지 인하를 해주고요 4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는 이자 감면율을요 36%까지 인하해 주겠다. 또 신속 사전 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 상환했을 때 상환 중에 유예 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까지 그러니까 1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대상이 되신다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여기에서는요 중위소득 75% 이하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월부터 바뀌는 금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채무,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1월부터 바뀌는 정보 잘 활용하셔서 슬기롭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